김원웅 광복회장이 광복절 경축 기념사에서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원웅 회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공개 규정하면서 친일 청산을 주장했는데요. 녹취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광복회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의 친일, 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중에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나치와 함께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 한 나라뿐입니다. 서울 현충원에서 가장 명당이라고 하는 곳에 일제의 빌부터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자가 묻혀 있습니다. 해방 후 군 장성과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조선 청년의 꿈은 천황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야습군이 신사에 묻혀 신이 되는 것이다. 그가 한 말입니다. 이런 친일 반민족 인사 69명이 지금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예, 자, 김원웅 광복회장의 이 연설 내용이 지금 아주 일파만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세 사람 지목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안익태, 애국가를 작곡한 작곡가, 그리고 백선엽 장군. 안익태 선생이라고 붙이지도 않았죠. 이승만 역시 마찬가지고요.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산은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민주당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식 대응을 하지는 않았지만 당권 경쟁에 나선 두 후보,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또는 표현에 약간 아쉬움이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에서는 역사를 조각내고 국민 편을 가르는 것이다 라고 반박하거나 의도적인 노림수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패널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기환 평론가, 김원웅 회장 발언 들어보면 작심 발언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제 김원웅 회장이 이제 학자였다, 그러면 학자적 양심이다, 또는 정치인이었다, 정치적 소신으로 뭐 저렇게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광복회 회장으로서 이제 저 발언이 적정한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는 광복회의 이제 원래 설립 취지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친일 역사를 청산하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야 정치권의 문제, 진보 보수의 문제, 여전히 우리 역사의 이제 그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을 좀 본다면 좀 더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화두를 좀 던졌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이제 어쨌든 이승만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안익태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했던 이제 저런 것들이 오히려 친일 청산 문제를 좀 더 힘들게 만드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저는 저번에 이제 저런 말씀이 본인의 자격 시비 문제를 떠나서 단기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힘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금 더 진지하고 진중하게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방법을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보다 더 유명해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어제 이 논란, 오늘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보다 더 아쉬웠던 거는 사실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린 거예요. 사실 광복절 경축사는 대통령께서 1년에 2번 내는 3.1절하고 광복절, 이게 굉장히 큰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무진에서 대단히 많이 준비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아마 청와대가 김원웅 광복회장의 원고를 사전에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그 파장이 일파만파였다는 것도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나가게끔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제가 뭐 본 건 아니지만 그 대통령의 메시지를 확실히 가릴 수도 있었던 이 중차대한 상황을 왜 그렇게 좀 방치했는지 저는 사실 좀 의아스럽습니다. 되게 사전에 이렇게 그 예정돼 있는 연설들은 청와대에서 이렇게 미리 보죠. 그렇죠. 미리 사실 이제 겹치는 건 없는지 뭐 이렇게 예. 이런 차원에서 한번 그 실무진과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는 과정들은 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아도 대략 기류나 이제 핵심 정도는 알게 되죠. 예.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런 게 뭐 없었는지 있었는지 그건 제가 보지 못했으니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통령의 메시지보다도 광복회장의 메시지가 더 논란이 되고 지금 뉴스의 중심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여기서 저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렇습니다. 이 친일 청산 해야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죠. 온전하게 해야죠, 대신에. 여기에 정치가 개입하고 여기에 이념이 개입하면은 그 청산 작업이 온전하지도 못할 뿐더러 결과에 대해서 또 다른 논란이 났습니다. 그러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시 또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이 보복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평가에 아주 계속 이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거사 논란이 앞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복회장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적정한 선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은 학계와 전문가들의 영역에 맡겨둬야지 정치가 개입하게끔 했던 점은 대단히 저는 광복회장으로서 좀 부적절한 좀 어떤 선을 넘는 좀 그런 연설이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정치권의 반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개개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우리가 해방 이후에 친일잔재 청산을 충분히 완료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은 있었던 것이고요. 더구나 광복회장으로서는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아까 그 문제의식 친일잔재 청산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광복회장이 좀 더 강하게 말씀했다. 그 정도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차분하게 따져보지 않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웬일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저는 광복회장님이 광복절이라는 어떤 계기를 맞아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표현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조금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도 조금 더 고려하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님, 우리 국민의 대다수와 제주도민들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를 기념사라고 광복회 제주 지부장에게 대독하게 만든 이 처사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며 제주도지사로서 기념사의 내용을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편 저편을 나누어서 하나만이 옳고 나머지는 모두 단죄받아야 된다.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쪼각내고 우리 국민을 다시 편가르게 하는 그런 시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기념사를 또 보낸다면 저희는 광복절 경축식의 모든 계획과 행정 집행을 원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자 여야 반응 들어봤는데요. 양문석 이사장, 지금 원희룡 지사 발언은 그렇죠. 이제 각 시도별로 기념식을 하는데 광복회장 경축사를 이제 지역에서 뭐 이렇게 대독을 하는데 이제 원희룡 지사가 예정에 없던 원고에 이제 발언을 한 거죠. 예. 저는 좀 작년부터 예. 우리나라가 좀 이상해졌어요. 어떻게요? 아베가 우리나라의 경제 제재를 가할 때 아베의 만행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 정부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한국 경제가 곧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이 문제 또한 친일과 친나치의 문제에 대해서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역사의 왜곡이 수십 년간 일어났다는 걸 누구나 다 동의를 해요. 그죠? 그리고 드골을 이야기할 때 친나치를 완전히 제거했던 그러면서 프랑스의 새로운 경제 부흥과 국가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이야기를 저들도 다 해요. 그런데 이제까지 못했잖아요.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학자도 아니고, 저는 정기현 평론가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학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말 그대로 강복회 회장이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한국 사회에서 이 친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 조직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강복 회장이 이 문제도 제기를 하지 못하면 과연 누가 제기할 것이냐.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론을 다시 환기시킬 수 있는 친일 청산의 문제를 누가 이야기할 것이냐. 표현의 문제가 서툴다 거칠다 이거는 본질이 아니죠. 친일 청산이 통해서 역사와 시대의 기강을 새롭게 잡아야 된다. 언제든지 기회주의자들이 우리 한국이 힘들어질 때 우리를 지배하고 침탈하고 탄압하는 자들에게 빌붙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더 잘 먹고 잘 살더라라는 역사적 교훈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입니까? 아니죠. 예. 양문석 이사장께서는 오히려 제기를 했어야 할 문제다 이런 시각이시군요. 그렇죠. 정혁진 변호사. 제가 좀 꼼꼼히 읽어봤어요. 네. 저는 뭐 직접 그 방송으로는 못 보고 그 떠 있길래 그 원고를 갖다 꼼꼼히 봤는데 그 동의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화폐 독립운동가가 없다. 이거는 저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김구 선생이라든지 독립운동가가 우리 화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 그다음에 이제 기대하는 바는 2023년 정도에는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거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에 유일하게 식민지였던 국가가 그 식민지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침략했다라고 할 수 있는 나라를 그 경제적으로 추월한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다. 꼭 그렇게 되길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친나치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뭐 명확한 근거 없이 나치를 몰고 간다고 하는 거는 이건 진짜 사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다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른 걸 떠나가지고 저는 애국과 관련해서는 좀 잘못된 게 너무나 많다. 왜냐하면 애국가가 안익태 선생이 1936년도에 작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를 애국가로 지정한 것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아니에요. 누가 지정을 갖다가 했느냐? 임시정부에서 1942년에 지정을 갖다 한 거거든요. 1940년도부터 임시정부에서 애국가가 쓰이기 시작을 갖다가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광복군이 막 나갈 때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이 돼가지고 42년도에 임시정부가 애국가를 공식으로 지정을 갖다 했거든요. 김원웅 회장 몇 년생인지 봤더니 1944년생이에요. 1944년생이시니까 이분이 뭐 독립운동 하신 분이 아니고 부친께서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니까 광복회 회장이 되셨던 예, 건데. 독립운동가 자손이죠. 독립운동가 네. 자손이시긴 한데 그런데 진짜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를 우리 애국가로 지정을 갖다가 했는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폄훼한다? 이건 저는 좀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예. 말씀하신 게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애국가 논쟁은 기회가 되면 한번 또 토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김원웅 회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 패널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 있는데요. 박진영 부대변인. 네, 뭐 저도 뭐 광복 회장이 나이 드신 분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이다. 뭐 그래서 개별적인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된 측면이 있지만 그런 것은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근데 이제 이게 일부 특히 이제 뭐 야당에서 왜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한지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냥 뭐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 또 토착애국 프레임을 건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막 걸어 들어오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이제 친박을 의식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내에서 어쨌든 간에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라든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이 논란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친일했고 또 뭐 경제적 공과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보수 정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반민족주의적인 친일에 거기서 덫에 걸려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고 싶고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백선엽 그 장군이 얼마나 표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웬만하면 이제 털어내고 좀 제대로 된 보수의 길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뭐 좀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네. 예. 장성철 소장 의견은요?
저도 뭐 광복회 회장으로 할 말은 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온 국민의 축제장이 됐어야 할 광복절 기념일 날에 일단은 편가르기식으로 돼서 국민 분열만 나왔습니다. 서로 또 진영 싸움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 김원웅 광복회장, 당신은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적절할 인물이냐라는 그런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본적으로 독재 정권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독재 정권의 뭐 홍위병이었던 공화당, 민정당 출신 아니냐. 당시에는 그러면 당신은 생계 때문에 거기에 했고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거는 당신의 신념을 반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당신은 일제 때 세운 경성제국대학에 나왔으면 당신도 그러면은 친일파가 아니냐. 그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분은 반민주적인 행동을 했지 독립운동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한 분을 친일파다라고 한 것은 너무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저는 상당히 좀 문제 삼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 우리나라라는 단어예요. 광복절날이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찾기 위해서 우리 정말 선열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광복절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왜 저게 못 쓰고 왜 우리나라라는 저런 말을 씁니까? 저런 용어 선택부터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한 나라를 만들려면요. 공동체 정신이 있어야 돼요. 서로 차이점만 부각을 해가지고 그래 너희들은 친일파야. 너희들은 토착외구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은 좀 극복해서 공통점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이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절인데 대한민국 국민을 좀 나누고 분열시키고 편가르기 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김원웅 광복회장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지적이었고요. 지금 저기에 왜 대한민국을 안 쓰고 우리나라라고 썼느냐라는 것도 문제를 삼으셨는데요. 예, 박진영 부대변인. 뭐,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따질 것까지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부 이제 그 분들이 이제 김원웅 의원의 이제 김원웅 회장의 전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김근식 교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김근식 교수님이 몸담고 있는 당이 그 당입니다. 민정당과 그 공화당의 뿌리를 잇고 있는 그런 당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뿌리를 잇고 있는 당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러면 어떤 정치적 언사라든가 이 과거사에 대해서 표현할 수 없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한번 스스로 한번 같이 되돌아보시고 제가 보기에 원희룡 의원님도 그런 것 같아요. 원희룡 지사님도 과거에 민주화운동도 경력도 있다 보니까 보수 정당에서 저런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다 더 이렇게 심각하게 저런 것들을 문제 삼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공과를 인정하면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예, 공과를 인정해야죠. 공과를 인정하시는데 왜 지금 미래통합당을 과거의 민정당, 공화당 뿌리라고 얘기하십니까? 뿌리는 맞아요. 뿌리는 나왔는데 거기서 다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그 가지에서 다른 뿌리를 내렸어요. 문민정부라는 민주화라는 그 새로운 가지를 통해서 보수 우파의 미래통합당에 그 뿌리를 새롭게 만든 겁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미래통합당이 과거의 공화당, 민정당, 너희들 뿌리다. 이 독재 정권의 뿌리다.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원웅 회장 논란이 지금 뿌리 논쟁으로 갔는데 정기한 평론가 여기까지만 듣죠. 네, 뿌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그냥 고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뿌리 아니라고만 아니면 되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보여주는 친일 논쟁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산 것이 죄냐는 식으로 친일 자체를 무마하려는 것. 우리가 친일 청산을 하자는 것은 그 당시 살았던 백성들이 친일파라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부역자, 그리고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앞잡이들, 그리고 심지어는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간도 특설대에 직접 참여했던 백선엽 장군의 몰인정한 태도, 이런 것들을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국민들을, 백성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원희룡 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친일 문제 자체를 인정하고 어떻게 화해하고 용서할 것이냐의 문제로 가지 않으면 이 논쟁에 미래통합당이 빠지면 빠질수록 훨씬 더 손해가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